안녕하세요. 펜션 연구소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네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구분은 서로 중복되지는 않아요.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농림지역이면서 관리지역 두 개가 동시에 될 수는 없고 다 각각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다른 지역 얘기는 빼고요. 농림지역 얘기만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농림지역은 딱 봐도 이름이 농사랑 관련된 지역 같잖아요. 그쵸? 정부에서 농업을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른 지역처럼 건축을 할 수는 없어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인들이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농업인, 어업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만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들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만 가능하고요. 부지도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더 넓게 해서 시설을 크게 해서 짓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농림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일단 법 조항부터 한번 볼게요.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제32조 2항. 이 법 체계가 되게 다단계인 거 아시죠? 농지법 시행령도 있고 다 다른 법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지법입니다. 그냥 농지법. 농지법 제32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죠? 다음 각 호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것만 할 수 있는지 볼까요? 1번.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 이용 행위. 이 1항에 따라 허용된다는 거는요. 조금 아까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이 중요한데요. 2번.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좋아요. 도대체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 같은 비농업인, 일반인이 지을 수 있나요? 좀 불분명하게 적어 놓은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군청 두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여기에는 일반인들의 단독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냐면 비농업인도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 농업인들의 수확물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쵸? 포도도 살 수 있고 배추도 살 수 있고 직접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사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농사철 바쁜 철에 가서 농사일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농업인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단독주택을 지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농업인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물만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의 범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요, 그냥 농지법이 아니고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6호 남목에 따른 관광농업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 여러분들 관광 농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펜션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관광 농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냥 머릿속에 넣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관광 농원 사업은요,
부지가 되게 넓어야 되고 좀 되게 복잡해요. 일반인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2번, 주말 농원 사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까다로워서요. 그냥 일반 주택 지어서 농어촌 민박 허가 받는 것보다 이게 좀 불리해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감옥에 해당하는 시설. 뭐냐면요.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그 별표 1 제1호 감옥에 해당하는 시설이요. 단독주택을 말하는데요. 다중주택도 안 돼요. 다가구 주택도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분류상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보호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은 오직 단독 가구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할 때 이걸 다가구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못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단독, 그러니까 한 가구만 쓰는 거, 그것만 가능하니까 다가구로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 외에도 또 하나 가능한 게 있는데요. 소매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같은 그런 건 안 되고요. 단순 소매점,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것만 가능합니다. 카페나 음식점 절대 불가능하니까 농림지역 가서 이런 거 지어서 장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법조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된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중요한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지법 담당자의 어떤 그 허가 요건을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다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논이나 밭 이런 곳에서는 불가능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농작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지 정리를 딱딱 다 해놨는데 거기다 갑자기 집 한 채를 떡하니 세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어도 경지 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논이나 밭은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경지 정리는 돼 있지 않지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여도 전용 허가가 불가능해요. 집단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집도 한 채도 없고 그런 곳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약간의 스킬이 있어요. 집단화되어 있지만 토지의 모퉁이라거나 거기에 이미 무슨 건물이 한 채가 있다. 근데 그 건물 옆에 짓는다. 이런 거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농지 축이 절단되거나 주변 농지에 피해가 간다고 농지 부서 담당자가 판단을 한다면 여기서도 역시 단독주택 허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죠. 요거를 최종 거쳐서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짓는 것보다는 요 한 단계를 더 조심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된다라고 나와도요. 정말 세부적으로 이게 경지 정리가 됐는지 집단화가 돼 있는지 이런 거는 해당 지역 군청의 담당자랑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는 이렇게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렴하니까 이제 농림지역 토지를 좀 알아보는데요. 조심하실 게 만약에 이제 잔금까지 치렀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최종 단독주택 허가가 가능하다고 전용 허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잔금을 지불하겠다. 만약에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식의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빨리 팔고 손 털고 싶은데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토지를 누군가에게 팔려면 전용 허가가 가능해야지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중개인이 가운데서 역할을 좀 잘 하셔서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대신 전용 허가가 정말 실제 난다, 그럼 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설득을 해서 특약사항을 넣고 계약하는 것이 좋죠. 자, 결론적으로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단독주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인들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비농업인, 한마디로 일반인, 도시에서 막 내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부지 면적이 너무 커서는 안 되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된다. 땅을 많이 사더라도요, 건물 지을 것만큼만 전용 허가 받으면 돼요. 뭐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셔서 건축을 다 하면, 여긴 당연히 농림지역이니까 농어촌 민박 허가는 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